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 관보 나레이션 지금 시작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2년 상반기 관보의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3페이지에서는 QR코드의 사용법을 안내합니다. 이어서 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각 팀별 상반기 사업 진행 내용을 소개하고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에서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하고 23페이지에서 상반기 기간 동안의 외부 공모 지원 사업 선정 내역을 안내하며 24페이지에서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내용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현황과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내역, 그리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을 안내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을 만나는 후 또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혹시 평소에 사람들이 네모 또는 사각형과 같은 복잡한 모양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모양을 QR코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모양 안에 수많은 정보를 담아둘 수 있답니다. 우리 함께 QR코드 사용 방법을 배워볼까요? 첫 번째,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실행해주세요. 두 번째, 카메라를 QR코드에 가져간 후 접속창이 생기면 터치해주면 끝! 이랍니다. 그럼 배운 방법을 활용해서 페이지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한 후 관보를 재미있게 즐겨볼까요? 4페이지에서는 이용상담 및 사례 관리를 안내합니다. 제목, 복지관에 등록하고 서비스 이용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부터 상담사례지원팀에서 근무하게 된 사회복지사 김수경입니다. 상담사례지원팀에서는 구례 지역 장애인분들과 가족의 문제점이나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드리기 위한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총 23명의 구례 지역 장애인분들을 만나 뵙고 취업 발선, 교육 기회 제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복지관 이용에 관하여 오해를 하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질문,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복지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아니요. 장애인 등록 후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복지관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욕구 조절을 위한 상담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질문, 몸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복지관에 오실 수 없는 경우 가정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복지관에 전화 또는 내방하여 해당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질문, 복지관은 장애인 본인만 이용 가능한가요? 답변, 장애인 직계 가족을 두신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다. 질문,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돈을 내야 하나요? 답변, 일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입니다. 이외에 복지관에 대한 궁금점이 있으시면 061783760 상담사례지원팀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역건의 공모팀의 장애인의 공모전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저도 장애인의 공모전에 참가했어요. 지역건의 공모팀에서는 4월 20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긍정적 및 올바른 인식 유도를 위해 지역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장애인의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포스터, 동시 슬로건 3개 분야를 고학년, 저학년 부분으로 나눠 장애, 장애인, 장애인 등을 주제로 3월 21일 월요일부터 4월 1일 금요일까지 약 2주간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구례 북초등학교, 구례중앙초등학교, 청천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4개 학교에서 포스터 140개, 동시 25개, 슬로건 41개, 규격 부적 합 3개 등 총 209개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상에는 구례군청,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지체장애인협회 구례군지회,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구례지부 등 지역 5개 유관기관에서 특별상과 부분별 최우수, 우수, 장려상 15개로
총 20개의 상장을 수여하고 수상작 작품 전시회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조땡땡 학생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기회가 되었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하였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장애인분들이 친숙히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수상하신 학생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같이 이번 수상작들을 구경해볼까요? 7페이지에서는 종목별 최우수상 및 특별상 수상작 그림을 나열하였습니다. 작품들을 감상해보아요. 8페이지에서는 지역권익 공모팀의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2022년 어린이날 가족놀이 한마당 장애인 체험. 우리 복지관에서는 지난 5일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사회적 관심 확산과 이해도 향상을 위해 2022년 어린이날 기념 제23회 어린이날 가족놀이 한마당에 참여하여 장애인 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의 체험 부스와 더불어 복지관 이용자들로 구성된 지리산 울림팀의 난타 공연과 복지관 홍보 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험에는 약 1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으며 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인 보치아 게임에 가장 많은 참여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안대를 착용하고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 체험과 반전된 글씨를 읽어보는 학습장애 체험도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어린이는 학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기회였는데 참여해보니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라며 참여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기후위기, 수해를 딛고 다시 희망으로 라는 행사 주제에 맞게 종이박스를 재활용한 현수막을 제작하였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해 행사 참여 직원 전원이 개인 텀블러를 지참하여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대면 행사에 참여하여 더욱 뜻깊었고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 체험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기부터 장애를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가족문화지원팀의 명절 행사 해맞이 달맞이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2022년도 우리의 해 명절마다 돌아오는 행사. 바로 명절 행사를 빼놓을 수 없죠. 우리 복지관에서는 1월 26일 수요일 설맞이 명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더 큰 행사로 돌아오겠다던 약속 기억하시나요? 더욱 풍성해진 올해 명절 행사에는 전통 민속놀이, 행운 팡팡, 뽑기, 한복 배치 자랑, 복주머니 만들기, 설맞이 노래자랑, 경품 추첨이 진행되었답니다. 아래 사진과 함께 이번 명절 행사를 구경해볼까요? 10페이지에서는 가족문화지원팀의 지적장애인 축구단 구례드림FC를 소개합니다. 제목 지적장애인 축구단 구례드림FC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축구 8강에 진출하였습니다. 구례드림 파이팅! 힘찬 구호 소리를 시작으로 훈련을 시작하는 구례드림FC 선수단들 2016년부터 활동하고 2018년 창단한 지적장애인 축구단 구례드림FC는 축구를 통해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고 단체 스포츠의 기본을 바탕으로 팀워크를 이뤄 화합합니다. 또한 축구지도 강사님 커리큘럼에 의해 단계별 축구 훈련을 실시하며 코디네이션 진행을 통하여 축구 기본기와 전술 등을 습득합니다. 지난 4월에는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여한 우리 선수단들 첫 대결 상대로 강진 선수단을 만나 6대0의 스코어로 8강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답니다.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더 뛰자. 지적장애 축구단 구례드림 FC 담당자인 장준기 감독님께서 항상 우리 선수단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 행복한 지적장애인 축구단 구례드림 FC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네요. 개인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 기회. 바로 지금 구례드림 FC로 오세요. 구례드림 FC 화이팅! 11페이지에서는 가족문화지원팀의 집합정보와 교육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 22년도 장애인 집합정보와 교육기관의 선정. 올해에도 우리 복지관은 전라남도와 정보화 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장애인 집합정보와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은 전라남도 내 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이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받아 급변하는 정보화 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문화지원팀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활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용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매년 교육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바일반, 초급 컴퓨터반, 중급 컴퓨터반, 고급 컴퓨터반으로 운영되는 집합정보화 교육은 현재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답니다. 집합정보화 교육의 대상은 구례군 등록 장애인과 직계 가족인데요.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다는 것이 집합정보화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구례군 내 장애인 정보화 교육 활성화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서는 가족문화지원팀의 문해교실 훈민정음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돌아서면 잊어불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우리 복지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꾸준히 높은 신청률을 우비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문해교실 훈민정음입니다. 문해교실은 한글과 수의 개념을 익히고 기초학습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실제 문해에 독립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수준별 지도 및 반복 학습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지난 3월에는 고양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제17회 전국 장애인 문학제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참여자분들이 산문학 한 편과 시문학 두 편의 작품을 직접 출품하여 잠재된 문학적 자질을 발굴하고 자신감 향상을 도모하여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인 이땡진 님은 한글과 수 공부를 하며 돌아서면 잊어불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해주신답니다. 무심히 던진 말이지만 듣는 순간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앞으로도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의 소소한 재미와 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해교실 훈민정음은 매주 수요일 13시부터 14시까지 복지관 별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장애인들에게 한글과 숫자의 개념을 익혀 일상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에서는 직업지원팀의 장애 청소년 전환기 교육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꿈을 만드는 우리들. 직업지원팀에서는 전남자연과학고등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직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구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 청소년 전환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진행한 도의체험에서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자신의 작품을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뿌듯해하고 행복해했으며 옆에 앉은 친구에게 자신의 완성된 작품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1학년 청소년 친구는 고등학교 입학 후 도의체험을 처음 해본다고 신기해하며 낯설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점차 흥미로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3학년 청소년 친구는 작년에 만들었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대로 도자기를 만들면서 옆에 앉은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도예 체험을 통해 청소년 친구들이 도예가란 직업을 알게 되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직접 만든 도자기로 식물도 심는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는 도자기가 완성이 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예 체험을 진행하면서 장애 청소년 친구들이 다양한 도자기를 만들어 본인의 실력을 뽐내면서 자신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애 청소년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많은 용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및 15페이지에서는 직업지원팀의 농촌, 지역 발달장애인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너와 나의 연결고리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멘토와 멘티 복지관에서 함께 마음을 채워가다. 푸르른 5월 우리 복지관에서는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4명과 직업적응훈련생 4명이 1대1로 매칭이 되어 목요일 오후 2시 마치 자석처럼 끌리듯 서로의 멘토와 멘티를 찾아갑니다. 언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 네, 오늘은 자기소개 및 강점 찾기 시간으로 이미지 카드와 잡지책을 활용하여 자기를 표현하고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자기소개를 못하던 멘토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앞에 나와 모두 자신감 있게 자기를 소개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표합니다. 멘토들이 멘티들의 자기소개 및 강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 모습이 멘티들은 부끄러운 듯 웃었고, 다른 참여자들 또한 그 모습에 전부 미소를 짓고 한바탕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야? 어려워? 내가 도와줄게. 일상에서 멘토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을 테지만 이번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이 다가서게 됐습니다. 멘티도 복지관 이용인과 종사자 외에 다른 외부 사람이 자기에게 베푸는 친절에 대해 두려웠을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렇듯 지역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멘토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멘토와 멘티들 소중한 추억 만들어가자. 16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직업지원팀의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나의 꿈을 찾아서 출발. 우리 구례군 장애인 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을 위탁받아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이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를 얻고 싶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서 어떤 사람을 모집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무인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과 함께 장애인을 일정 기간 배치하여 작업 내용과 기술, 직장 적응 훈련 등을 기르고 성공적인 취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마산면 화엄사에 위치한 지리산 햇살에서 20일 동안 직무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던 대상자분들이 점차 밝아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감이 향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지도원분의 칭찬과 격려에 대상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이 직업을 얻고 정당한 노동을 통해 급여를 받는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에서는 기능향상지원팀의 작업활동 및 운동발달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제목, 작업활동과 운동발달 서비스를 알아볼까요? 작업치료와 운동치료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보행훈련, 근력운동, 인지기능 향상훈련 등 손상된 기능 회복과 관련된 훈련을 합니다. 또한 개인위생, 식사하기, 우립기 등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활동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분은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여 복지관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엔 지팡이를 가지고 보행하셨고, 물건 짚기, 글씨 쓰기 등 미세한 움직임이 필요한 손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꾸준히 운동한 결과 지팡이 없이 보행도 가능했고, 일정 수준의 기능 회복과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향상지원팀에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는 기능향상지원팀에서 선정된 2022년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장애 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제목,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기능향상지원팀에서는 만 18세 미만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아동은 생후 발생한 뇌전증을 동반한 뇌병변 장애로 보행이나 스스로 안고 기는 행동이 어렵고 중증 정신지체와 구강 운동 장애가 있어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조금이나마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간보호생들의 여행 사진을 구경하면서
관보 나레이션 일부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 만나요.